자, 일본이 네이버가 만든 전 세계적 메신저 라인을 세비려고 난리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정말로 정말 대한민국 전 국민적 이슈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라인을 일본 기업화하려고 난리예요 지금. 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라인 거의 안 쓰죠, 그죠? 근데 라인이 뭔지는 대부분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아? 옛날에 스마트폰 초기 때 2010년 초중반? 이럴 때만 해도 카카오톡이 먹통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냐, 땜빵용 땜빵용 2차적으로 이제 써야 돼. 그런 거 좀 대비책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좀 라인이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이게 라인을 굳이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먹통될 때를 대비하는 그 이상 이하가 그렇게 별로 없었다.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메신저였다는 거죠. 자, 근데 자, MAU 기준입니다. 지금 저 왼쪽 위에 MAU라고 써있죠. 월간 활성 사용자예요. 활성 사용자. 한 달 동안 이제 활성 살아있는 사용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카카오톡이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5,376만 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근데 라인을 쓰는 사람은 무려 1억 9,600만 명이에요. 3.5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이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돈을 꽤 잘 버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거를 일본 정부가 지금 압박을 넣고 그런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라인이 1억 9,600만 명이 쓴다. 아, 좋다 이거야. 그럼 라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냐?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신저는 왓츠앱입니다. 왓츠앱. 이게 지금 유럽, 중남미,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에서 많이 쓴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 유저가 왓츠앱이 20억 명입니다. 러시아도 이 왓츠앱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미국은 지금 아직도 페북 메신저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통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에는. 근데 이게 통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전락에 많기 때문에 아이메시지라는 아이폰 기본 무료 문자 앱이 있죠. 아마 요거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 그 외에 통계에 안 잡혀 이게. 이 아이폰은 아이메시지는 통계에 안 잡힌대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메시지를 쓰고 서브로서 이 페북 메신저를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쓸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카톡이죠. 카톡. 그죠? 카카오톡. 근데 지금 일본, 대만, 태국 이 세 개 국가, 특히 일본, 대만, 태국에서는 대부분 라인을 씁니다. 대부분. 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못 써요. 중국은 위챗이라는 걸 씁니다. 저그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 지금 중요한 게 뭐야? 라인입니다. 라인. 최근에 2024년 5월 8일에 진짜 따끈따끈해요. 그죠? 5월 8일이면 지금 저번 주야, 저번 주. 24년 5월 8일에 발표된 네이버 라인의 실적 보고서에 보면 2024년 1분기 기준 따끈따끈한 실적 보고서죠. 1분기 기준 일본 인구가 전체가 1억 2,419만 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9,700만 명이 라인을 씁니다. 자, 대만, 타이완 인구 전체가 2,341만 명이에요. 근데 대만 인구의 무려 94%인 2,200만 명이 라인을 씁니다. 태국은 전체 인구가 6,609만 명이에요. 근데 5,600만 명이 라인을 씁니다. 인도네시아는 워낙에 인구가 많은데 600만 명 정도 쓴대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까지 합하면 한 2,100만 명이 쓴다. 자, 이 정도로 주로 씁니다. 간다요가 대만 친구들 있잖아요. 간다요도 라인을 깔아놨어요. 대만 친구들하고 소통하려면 라인을 깔아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정리해보면은 지금 마치 일본 정부가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하나 그냥 뺏으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용자가 무려 1억 9,600만 명이 넘는 2억에 육박하는 글로벌 메신저 기업을 통째로 지금 일본 기업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단순하게 그냥 메신저 하나 세비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왜? 도대체 왜? Why? 왜 굳이 구태여 하필 왜? 도대체 왜? 왜 지금 라인을 일본 거로 만들고 싶어서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났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왜? 게다가 얼마나 친해 지금? 얼마나 친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존경하는 윤통께서 얼마나 지금 오므라이스도 같이 함께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난리를 쳐왔습니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왜 도와주질 않느냐?
자, 일단은 일본이 라인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를 둘째치고 라인의 역사부터 우리는 알고 갑시다. 자,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과 카카오 대표인 김범수 씨입니다. 이혜진 씨와 김범수 씨예요. 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이 2000년입니다. 2000년.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 네이버와 당시 한게임 대표였던 김범수 씨가 네이버와 한게임을 합병하는 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네이버와 한게임. 지금은 한게임이 뭐 그냥 뭐 포커, 고스톱, 맞고, 아니면은 뭐 바둑이, 아니면은 좀 뭐 윷놀이, 오목 바둑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보통 서비스를. 근데 저 당시만 해도 한게임이 진짜 넥슨처럼 종합게임 회사였어요. 진짜 종합게임 회사였어, 한게임 그 자체가. 자, 그 장면이야 지금. 네이버와 한게임이 지금 합병하는 거를 발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자, 일단 네이버가 1999년에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1999년에. 이때 투자 많이 받았어. 엄청나게 투자 많이 받았어. 근데 이거 무슨 그래프인지 아시는 분? 지금 1999년부터 2000년에 쫙 올랐다가 쫙 내려갔다가 씨발 또 올랐다가 이거 뭐죠 이거?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IT 버블이라고도 해요. 자, 이 닷컴 버블이 뭐냐? 2000년을 기점으로, 밀레니엄 시대죠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과 개미들과 이제 우리의 미래는 IT다. IT 벤처기업, 이런 포털 사이트 벤처기업, 이런 애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너무 낀 게 와르르 무너졌던 시점이 2000년 말이에요. 2000년, 딱 2000년대가 아니라 2000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요때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애플 이런 데도 빵빵빵 같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플은 무너질 리가 없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할 리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업들도 이제 닷컴 버블 때 개박살납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예요. 특정 기업의 주가가 아니라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야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그 IT 닷컴 버블 깨진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요동칩니다. 요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저때. 이게 지금 요새 AI라던가 챗GPT 같은 여기 쪽에서도 아마 터지지 않을까, 요런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이 닷컴 버블의 교훈 삼아가지고. 자, 어찌되었든 이게 뻥 터지고 나서 네이버가 골로 가기 직전이 됩니다. 골로 가기 직전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혜진 의장이, 당시 이혜진 네이버 대표이사께서, 당시 또 동료였죠. 우리 또 카카오 의장이신 현재는 당시 한게임 대표셨고, 또 둘 분 다 이제 삼성에서 같이 일했다 그러더라고. 두 분이 이제 또 인연이 있었고, 한게임 대표였던 김범수 씨와 네이버의 대표이사였던 이혜진 의장이 만나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NHN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NHN이 또 네이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NHN이라고 하는 거는, NHN에는 네이버와 한게임이 있던 거예요. 합병을 하면서 이 NHN이라는 회사 이름이 생긴 거야. 그래서 네이버라고 하면은 주식에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 투자한다 그러면 NHN의 주가를 사고 막 그랬었어요, 주식을. 근데 지금은 또 NHN에서 네이버가 나왔습니다. 아예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이건 또 구분해서 봐야겠지만, 자, 어찌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NHN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자, 근데 이제 공동 대표로서 네이버와 한게임을 이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같이 이끌어요 이제. 자, 근데 2007년에 김범수 씨가 NHN, 당시 한게임과 네이버 이 대표직을 사임합니다. 나가요. 여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여기서 문제가 터져 이제. 자, 김범수 씨가 NHN에서 나가면서, NHN에는 속해 있지만 한게임 출신이었던 주요 직종, 핵심 인력들, 이 양반들이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 쫙 나가. 핵심 게임 인력들이라던가 우르르 빠져나가면 이래서 이때 갈등이 좀 있었다고 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좀 전해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범수 씨는 나중에 카카오톡을 만들고 대박이 납니다. 2010년에. 그죠? 대한민국에서만 일단 대박이 났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네이버도 이 카카오톡에 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네이버톡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이버톡. 이건 라인이 아니에요. 저도 저 깔았었는데 예전에 저 못 써먹겠더라고 당시에. 처음에 생겼는데 이거 카톡보다도 너무 구린 게 많고 그래가지고 못 해먹겠더라고 저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자, 근데 2011년 이 사진 뭡니까 지금? 항공뷰예요. 동일본 대지진이죠. 후쿠시마 지역에 이제 동일본 지역에 이제 쓰나미가 밀려왔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진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 당시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오사카에 계셨답니다. 이게 터졌을 때. 근데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선 전화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이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혜진 씨의 지시로 이제 NHN 재팬을 만들어요. 이혜진 의장의 오다로. 그리고 이 NHN 재팬은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집니다. 자, 이렇게 라인이 출시된 겁니다. 자, 이게 진짜 대박이 터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본이 솔직히 진짜 좀 변화가 진짜 좀 잘 안 돼요. 그죠? 바뀌는 거 정말 느리고 좀 장인장시는 좀 대단하긴 한데 뭔가 변화에 좀 빨리빨리 안 돼 그게. 그죠? 이 라인이 생기자마자 정말 대박이 터지고 2012년에는 일본의 정부기관도 뭔가 재해 관련 문자, 요 재해 관련 문자 따로 보내잖아요. 우리는 라인을 이용해서 보내기도 하고 일본 정부도 요렇게 좀 라인의 어떤 그 입지, 일본에서의 입지가 정말 어마무시해졌다. 생기자마자. 자, 지금 그래서 이 라인이 뭐 보기 나름인데요. 이게 한국 건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롯데도 일본 롯데가 있고 한국 롯데가 따로 있어요. 그죠? 일본 롯데가 있고 재팬 롯데가 있고 코리아 롯데가 따로따로 있단 말이야. 물론 지배구조는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한국 네이버가 있고 일본 네이버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NHN 재팬이라고 써있긴 한데 결국에는 뭐야 지금 한국의 네이버란 재팬 NHN이긴 하지만 법인명이 어찌되었든 일본 네이버라고 할게요. 편하게. 이렇게 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그리고 이 일본 네이버와 함께 지금 소프트뱅크가,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가 반반으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반반으로 지금 일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반반으로 갖게 된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야후재팬 아시죠? 야후재팬. 일본은 나 진짜 충격적이었어. 야후재팬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야후재팬입니다. 이게 야후재팬이. 이게 일본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아날로그인데 우리나라에선 야후 이제 안 쓰죠? 자, 근데 2019년에 이 소프트뱅크가 야후재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야후재팬이 소프트뱅크 거야. 근데 손정희 씨의 이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던 이 야후재팬과 라인의 합병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통합 과정. 이거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진작부터 2019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에는 뭐 라인이랑 야후재팬이 통합한다는 얘기지만 결국엔 뭐예요? 일본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통합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 서로 필요했던 거야. 서로. 야후재팬은 라인이라고 하는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가 필요하고, 라인 입장에서는 야후재팬이 가지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의 기능, 쇼핑이라던가 이런 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라던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던가 어떤 수많은 전 연령대가 다음이라던가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네이버 지식 쇼핑도 이용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윈윈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시너지가 서로 있으니까 이제 통합 과정을 거친 거죠. 다만 통합을 한다는 게 무조건 한 명이 다 먹는다가 아니죠. 지배구조를 짜야겠죠. 지배구조를. 그래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는 겁니다. 둘이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우리 전략적인 동맹을 맺자. 서로 통합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분만큼은 나눠 먹자, 이런 걸 한 거예요. 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일단은 이 일본 네이버의 라인은 야후재팬의 지분 절반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갖고 있던 라인의 지분 절반을 갖고 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합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1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결과가 2021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 2021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모회사가 생깁니다. 모회사. A홀딩스라는 게 생깁니다. 자, 천천히 들어야 돼. 이거 괜히 복잡하게 앞서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모회사를 차리자. 그리고 그걸 공동 소유하자. 자, 일단은 천천히 들어. 일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아까 야후재팬과 라인에 대한 지분을 반반 교환한 건 일단 그건 둘째치고, 일단은 그거 상관없이 우리 공동 소유의 모회사를 만들자. 모회사를. 엄마 회사 얘기하는 거야. 엄마 회사. 모회사가 아닙니다. 엄마 회사야, 엄마 회사. 자, 그리고 5대5로 공동 소유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모회사 아래에 야후재팬과 라인을 두자. 자, 이게 이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은 네이버 42.259, J허브가 7.75에. 근데 이 J허브도 결국엔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50%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가 50% 갖죠. 이렇게 해서 A홀딩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A홀딩스 아래에 라인의 L과 재팬 야후의 Y가 만나서 LY, 라인 야후가 생깁니다. 라인 야후. 구조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이 라인 야후의 이 LY의 전체 지분의
지분의 63.6%를 A홀딩스가 갖고 있습니다. 이 A홀딩스의 지분은 또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인야후에 대한 거를 A홀딩스가 대부분 63.6이나 가지고 있으니 이 A홀딩스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 라인과 야후는. 이 A홀딩스는 또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이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일본 정부는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50대 50의 지분을 바꿔라. 소프트뱅크가 더 갖고 와라 이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주당 한 표예요. 한 주당 한 표. 아시죠? 지주회사, 주식회사는 이 한 주가 한 표기 때문에 만약에 50대 50에 49.99999 대 50.11111만 가져도 50.11111이 이기는 거야. 아시잖아요. 그죠? 한 주만이라도 넘기면 이제 소프트뱅크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결권 싸움이 있으니까 경영권도 넘어가고. 여기서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지금 왜 굳이 구태여 소프트뱅크와 다르게 42.25를 먹고 자기들 자회사가 7.75를 먹는 거로 했을까요? 제2허브도 결국엔 네이버의 일본 투자회사예요. 자회사야 자회사. 근데 이걸 굳이 그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일까요? 굳이 한국 기업처럼 라인이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이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일본에서 한국 메신저로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에 있던 카카오톡이 알고 보니 일본 자본이라더라. 알고 보니 일본의 지분이 50%라더라. 이런 얘기가 돌고 돌았어. 그럼 뭐가 좋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가 50% 가지고 그 네이버는 42.25만 가지고 있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1주주가 소프트뱅크고 네이버는 제2주주고 네이버도 50인데 결국에는 그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위의 지분은 상관이 없어. A홀딩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대5로 가지고 있다는 이 A홀딩스. 이 A홀딩스가 라인과 야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A홀딩스의 경영권이 지금 이사회 구성이 네이버가 2명, 소프트뱅크 쪽이 3명입니다. 2대3으로 되어 있어 여기가 지금. 2대3으로. 근데 이게 이사회가 2대3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어차피 지분이 5대5기 때문에 이게 머릿수가 2명이냐 3명이냐가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가 터진 거야? 라인과 야후를 지배하고 있는 이 A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단 0.01%라도 더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그것도 이거를 일본 정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얼마나 일본과의 관계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얼마나 난리를 쳐왔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도와주질 않는가? 자, 최근에 미국에서 틱톡 못 쓰게 하는 거 아시죠? 중국의 틱톡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미국의 오피셜 발표가 뭐예요? 틱톡을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나 여러 정보들을 빼갈 수 있고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는 이 틱톡을 쓰지 못하게 막을 거다 이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일본 정부 오피셜은 아닌데 한국에 대해서 혐한 반한 감정을 가진 일본 네티즌들이 이 라인에 대해서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이 이 라인을 이용해서 일본의 개인정보들을 세벼갈 수도 있다라는 이 음모론이 있어요. 일본 사람 대부분이 다 믿는 건 아닌데 이런 찌라시가 도는 게 사실이라 그러더라고. 이 음모론이 왜 나오냐? 이 라인의 서버는 네이버가 관리합니다. 일본과 대만과 태국에서 사용하는 라인의 서버와 데이터 관리를 한국의 네이버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일본 사람들이 봐봐라. 한국의 국정원들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이 라인을 이용해서 일본의 개인정보들을 세벼갔을 것이다. 이런 게 커뮤니티에서 일본 커뮤니티에서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이제 네이버는 이런 어떤 그 음모론 기사까지도 있었대요. 일본의 실제 기사 그 언론사들도 네이버 얘네가 라인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 기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일본에서 그럴 때마다 인터뷰를 가집니다. 우리 네이버는 라인을 처음에 만들 때 한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게 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일본인들도 많이 참여했고 사실상 그리고 지금은 일본 기업이다. 사실상 경영진 대다수도 일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서 넘겼어. 근데 정말 얼마 안 걸렸습니다. 2023년 11월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몇 달 안 됐어. 한 반년 전인가요?
그죠? 반년 전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라인, 야후에 있던 개인정보 40만 건이 유출됩니다. 지금 유출이 확인된 건수만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만 25만 명이 넘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그 라인 야후에, 라인과 재팬 야후에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인정보만 8만 6천 건, 라인의 직원 개인정보는 5만 9천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총 39만 8,995건이 확인됩니다. 여기는 유출 우려가 있다까지 나온 거고 확인된 것만 39만 8,995건. 이 유출이 확인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본의 총무성이, 이 총무성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같은 그런 거예요.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하죠. 행안부. 우리는 뭐뭐뭐 행정안전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성이라고 해서 총무성. 자, 이 일본 총무성에서 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라인 메신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한국 네이버가 모두 맡아서 하는데 라인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네이버가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일본 정부는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수가 없다. 지금 구조상.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분 구조도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이 5월 15일 수요일 석가탄신일입니다. 오늘 낮에 존경하는 윤통께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일본 정부와 직접 전화하고 소통해서 확인해보니 지분을 더 내놓으란 얘기는 없었다라고 또 본인들이 확인했다. 요런 지금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분구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늘 이 석가탄신일 낮에 오전 중에 이렇게 또 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그리고 지분을 절대로 팔지 말라고 얘기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지분을 절대 못 팔게끔 해결해냈다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 이런 뉘앙스로 지분 얘기가 없었는데 왜 지분을 절대 못 팔게끔 해결을 하죠?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자, 어찌됐든 제가 볼 땐 지분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전락에 높을 것 같아요. 전락이 높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말이 좀 어다르고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야. 저번 주부터 이게 표면적인 거 보면은 그럴듯하긴 해요. 사이버 보안 업무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일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 라인이란 메신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일본 정부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니네 한국 네이버가 맡아서 해가지고 우리가 못 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라. 말은 사실 그럴듯하긴 합니다. 그럴듯하긴 해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반대 입장이었으면 이런 주장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이버 얘네가 지분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말을 표면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졸라게 또 많다. 그러니까 말은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네이버의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더 갖고 오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다. 이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지금 이게. 국제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자, 얼마 전입니다. 몇 주 전이에요. 4월 23일. 일본 정부가 지분을 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는 게 윤통 정부의 오피셜인데 오늘 몇 주 전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추가 지분 구매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이게 또 오피셜이거든요. 이게 지분 얘기가 없었는데 왜 얘네 둘이서 일본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럼 이걸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윤통 정부의 오늘 5월 25일에 발표가 사실이라면 소프트뱅크가 먼저 원해서 네이버에게 지분을 더 우리한테 내놔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돼야 됩니다. 그죠? 오로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혼자서 원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만약에 일본 정부의 압박이 없었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지분이 지금 몇 대 몇이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5대5다. 50대 50이다. 자, 그리고 4월 23일 이직거리 하더니 정확히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우리 소프트뱅크는 네이버로부터 지분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라인야후 주식회사는 아까 말한 그 A홀딩스가 지배를 가지고 있는 라인과 야후 LY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인야후 주식회사에서 네이버와의 협업관계를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입니다. 이 발표 나고 몇 시간 뒤에요. 일본 경제산업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재부 같은 겁니다. 기재부. 소프트뱅크가 지금 AI 슈퍼컴퓨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돈 3,701억 원이 421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맥락을 보면은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뒤에서 무언가 쇼부를 치고 작당을 하고 좀 무언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과 추정이 아주 베리베리 매니 매우 졸라게 아주 많이 있다 지금.
아주 전락에 많다. 그 얘기야 지금. 아주 매니 많다. 아주 베리베리 매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지금 이 AI 슈퍼컴퓨터 개발에 돈을 줬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돈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AI에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자, 유명하죠. 챗 GPT. 이제 4.5가 나온다던데요. 자, 오픈 AI 챗 GPT. 영어로 대화해야 대화가 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로 대화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습득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라인에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네이버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AI 경쟁에 좀 우리가 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안보 이슈가 또 달려있긴 하거든요. AI도. 그래서 이 AI 경쟁에 앞서서 어떤 그 반도체 같은 것도, 반도체 자체가 무기는 아니지만 무기 산업에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무기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자동차 산업 그 자체가 국가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반도체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안보 이슈로서 다뤄야 되는 산업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AI도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죠? 이제는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어로 된 AI를 만들려면 라인만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근데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라인의 사이버 보안 업무와 데이터를 보관하고 기타 등등 처리하는 거는 한국 네이버가 관리한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저걸 한국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정부에 협조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이 직접 이런 서버 관리와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직접 하길 바랬을 가능성이 아주 전락에 강력히 높게끔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게 추정이에요. 추정 지금. 그러니까 오피셜로 나온 게 지금 많지가 않아. 물론 우리 윤통께서 오늘 오피셜 나온 거 딱 하나야 지금. 24년 5월 15일 오늘 윤석열 정부의 피셜 이거밖에 없어. 오피셜로. 이 오피셜이 근데 뭐야 지금. 지분 얘기는 일본 정부가 안 했다고 한다. 그리고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게 압박을 받았다. 뭐 지분 구조 압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오늘 발표가. 이게 오피셜이야 지금. 이게 오피셜이라고 오늘 지금. 자, 그래서 저도 저 말을 잘 안 믿어요 지금. 정부 말을 신뢰를 안 하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자, 그리고 어찌됐든 그래서 소프트뱅크라는 이 기업이, 일본 기업이 라인을 쥐고 이제 흔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정부는 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추정된다. 추정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간피셜. 이것도 간피셜. 이건 진짜 100% 간피셜.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간다요가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친해지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원치 않는다. 자, 일본은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싫어해 주길 바래요. 왜? 미국이 일본은 포기 안 하지만 한국은 포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정치적인 거의 오피셜에 가까운 얘기인데, 동북아 영향권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만 동북아에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해요. 일본은. 둘째로 미국이 일본도 이뻐하고 한국도 지금은 이뻐하는데,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사이가 더러우면은 결국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미국은 일본을 선택하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평화법 폐지, 보통 국가와 기타 등등을 위해서라도 전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바라보기에 한국이랑 친해지는 척은 해야 돼요. 미국 형아가 한국과 일본에게 친해지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 친해지려는 척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싫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랑 몇 번을 만났어요. 엄청 자주 만났어. 근데도 다케시마 얘기하고, 근데도 과거사 지금 알바노고. 그러니까 일부러 건드리는 거야. 일부러.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건드리는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그 윤석열 정부의 꽈락, 떡락,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친해지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 환경, 이런 거는 일본은 전락에 원한다. 이 타이밍에 갑자기 라인 얘기를 꺼냈다. 이거를 꺼낼 거면 문재인 정부 때 꺼내든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때 꺼냈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락의 의혹이 많다. 아무튼 지금 이 라인 이슈가 일본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친해질만 하면은 친해질만 했는데, 이 아주 어떤 친해질 타이밍에 이걸 또 툭 튀어나온 요런 걸 보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막기 위해서도 꺼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간피셜 요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일본이 자기 국가에 유리한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면 세비기 위해서 이런 깡패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바로 닛산입니다. 자, 닛산. 옆에는 르노가 있네요.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1999년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산. 닛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큐브라는 자동차로 특히 유명할 것 같아요. 그죠? 큐브 한번 같이 보고 가죠. 큐브. 요 기억나시죠? 뭔가 그 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이쁘다고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1999년에 이 닛산이 적자 때문에 자금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르노, 간다요의 자차 엑사미, 간다요의 자차 이 엑사미를 만든 훌륭한 프랑스의 국내 기업, 저명한 기업, 전 세계적 기업인 르노가 닛산을 당시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때 르노가 닛산을 인수하면서 닛산의 전문 경영이 된 사람이 누구냐? 카를로스 고니예요. 브라질 출신이야, 브라질 사람. 학교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다녔어요. 이 양반이 이제 닛산의 CEO가 됩니다.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다음에 르노에서 꽂은 사람인 거죠. 자, 이 양반이 일본의 닛산 CEO 되자마자 닛산과 관련되어 있는 수만 명을 해고합니다. 근데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적자가 심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97년에 이제 외환위기, IMF 위기 생겼을 때도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닛산에 가가지고 이제 수만 명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닛산이 이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흑자가 됩니다. 1년 만에 흑자가 됩니다. 1년 만에. 근데 이 닛산이 흑자 전환이 되었어도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을 또 좋게 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수만 명을 해고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 카를로스 곤이 르노의 CEO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05년이 되면은 이 사람은 르노와 닛산의 대표가 돼요. 닛산과 르노의 전문 경영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왜?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거니까. 공동 대표인 거야. 그러니까 르노와 닛산을 책임지는 사람은 카를로스 곤이었던 거예요. 2005년부터.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시는 분? 프랑스 정부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최대 주주예요. 르노의. 그래서 르노는 프랑스 정부의 오다를 어느 정도 듣습니다. 국영기업까지는 아니에요. 공기업은 아니야. 프랑스 정부의 입김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프랑스 정부의 입김을 받는 르노가 닛산을 인수했고, 그리고 카를로스 곤이 전문 경영인으로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대충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 카를로스 곤이 닛산을 이제 그 경영을 하면서 닛산이 르노보다 매출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닛산이 대박이다 보다도 르노가 퇴계이야. 르노가 가면 갈수록 퇴물되어가. 자동차 진짜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좀 이제 좀 문제가 많아. 르노가 솔직한 얘기로 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영향도 같이 있고 닛산이 또 좀 잘 되는 것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닛산이 르노를 추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015년에 프랑스 정부가 대박이야. 얘네도 진짜 야 르노야 닛산을 아예 통합시켜라. 자, 인수라고 했어요. 아까 르노가 닛산을 이미 인수했는데 뭔 놈의 통합을 또 하라는 오다를 내리냐. 인수랑 통합은 다른 겁니다. 인수라고 하는 거는 이 지배구조라던가 여러 가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르노의 입김이 들어가고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하고 좀 지분이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어떤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통합이라고 하는 거 아예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그지? 르노 닛산 주식회사 뭐 이렇게 아예 통합을 해버려라.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가는 거예요. 지분을 더 사들이고 완전히 그냥 프랑스 기업화가 되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르노한테 압박을 넣어서 르노 닛산 주식회사를 만들으라고 통합을 하라고 오더를 내려요. 통합이 된 건 아닌데 일단.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말 성사되면은 닛산이라는 어마무시한 일본의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프랑스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 프랑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시 프랑스의 경제부 장관이에요. 그게 얘야. 이 사람이야.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2015년 이후에 2년 뒤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돼요. 씹어졌습니다. 근데 마크롱이 압박을 넣었어도 얘가 카를로스 곤이 잘못된 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일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카를로스 곤이 마크롱한테 가가지고 야 먹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르노와 닛산이 아예 통합까지 가는 건 개바다. 이거 무리다 지금. 돈도 그만큼 없고 지금 통합까지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오케이 그걸 마크롱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크롱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자, 대통령이 됐어요.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더니 2018년에 카를로스 곤이 르노 회장직에서 임기가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르노의 최대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는 허락한다. 대신 르노 닛산 통합을 재추진해라.
임기 연장을 우리는 오케이 한다. 다만 르노니산 통합을 추진해라. 요 얘기를 마크롱 대통령이 합니다. 이제 마크롱 경제부 장관이 아니라.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던 거예요. 당시에 솔직한 얘기로. 자, 그런데 이거 2018년도에 프랑스 정부가 이 드립을 치고 나서 정확히 2018년 11월 19일 어디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귀국을 한 카를로스 곤 회장이 입국하고 비행기에서 도쿄에 내리자마자 긴급 체포됩니다. 긴급 체포돼요. 요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야. 일단은 이 긴급 체포까지 좋다 이거야. 건수가 있기는 했어요. 이 사람이 뭐 횡령 혐의도 있을 것 같고 배임 혐의도 있을 것 같다 이 얘기야. 근데 뚜렷하진 않아. 의혹일 뿐이야. 의혹이면은 이거 경찰 그 법원이라던가 이런 데 들락날락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구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피고가 아니야. 또 피의자 피고인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범죄가 딱 있다라고 뽀록이 났어. 그게 아니야. 조사가 그냥 필요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범죄가 뚜렷하진 않은데 털어서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 좋다 이거예요. 구속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열흘 동안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일 지났어. 그럼 법원에 신청해서 적법하다 싶으면 10일 추가돼서 총 20일 되는 거예요. 총 20일 구속이 가능한데 일본이 이 사람을 무기한 구금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딱 부러지게 지금 뽀록난 게 없고 확정적으로 범죄가 있다는 게 지금 증명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일단 무기한 구속을 때려요. 일단은 때려. 이 사람이 11월 19일에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11월 19일 그죠? 자, 2018년 11월 19일에 구속이 되어서 2019년 3월 6일 이때까지 3개월 반 동안 뚜렷하게 혐의가 없는데 구속 상태였어요. 그리고 보석금을 무려 10억엔을 냅니다. 10억. 우리나라 돈 1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죠? 보석금 10억엔을 내고 나옵니다. 3월 6일에. 자, 그리고 2019년 4월 3일에 일주일 정도 뒤에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체포합니다. 다음날 또 바로 체포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4월 4일에 이제 또 체포된 거예요. 4월 4일에 체포되고 이제 4월 25일에 이때는 딱 20일 지킨 것 같아. 20일 지키고 20일쯤에 이제 5억엔을 내요. 5억엔. 야, 이것도 5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내고 또 풀려납니다. 다만 풀려난 게 아니야. 너는 와이프도 접촉하면 안 된다. 가택연금이다라는 조건을 걸고 풀어줘요. 와이프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도 접촉하지 말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말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 카를로스 곤이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르노 회장 카를로스 곤이 배임 횡령 혐의가 있다면서 르노 본사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러니까 카를로스 곤이 무언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수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4월 25일부터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죠? 2019년이에요. 자, 근데 12월 29일에 민간 경비회사라고 하면은 좀 이런 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콤이라던가 이런 데 느낌이야. 그 경비회사의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악기인지까지는 저희도 모르겠는데 아마 첼로였을 거예요. 첼로 같이 엄청나게 큰 그 악기가 있잖아요. 그 악기 케이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악기 케이스에 숨어서 일본을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으로 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반 지금까지 레바논에 살아요. 가족들하고. 레바논 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엽니다. 인터뷰를 하고. 일본의 사법체계는 개판이다. 일본은 범죄 혐의가 있든가 없든가 그건 둘째치고 어떻게 변호사 접견도 못하냐 이러면서 오지게 까요. 그러자마자 일본 법무부가 그렇게 억울하면은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좀 시트콤 같은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솔직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너무 없어. 솔직히 그건 맞아. 카를로스 곤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구속기간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일본도 법적으로는 최대 20일이래. 법적으로 20일이 맞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근데 건수마다 20일인 거야. 건수마다 너 A 잘못한 거 건수 20일 일단 넣어. 20일 끝났어. 이제 B, C, D, F 이질하면서 계속 이제 건수를 여러 가지를 때려가지고 이제 계속 늘리는 거야. 건수마다. 예를 들어 혐의점이 10개야. 10개만 해도 201이야 저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법체계가 좀 황당한 게 있기는 있어요. 제가 봐도. 저건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무슨 건수마다 20일을 넣어. 저건 진짜 아니지.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거지. 그렇지. 아무리 저 사람이 범죄 소지가 있어도 그걸 빨리 그 범죄 소지가 있는 거를 빨리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로 알아내야죠.
명륜진사 구금? 또 무한리필 드립을 치네. 자, 근데 이 카를로스 곤이 실제로 닛산의 CEO를 하면서 해먹은 게 있냐 없냐, 이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도 저 정도 CEO가 되면 배임이나 횡령이 조금이라도 털면 먼지가 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근데 저 사람이 해먹었을 게 있어도 저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일을 구금하고 구속수사하고 계속 같은 연금까지 시키면서 닛산의 CEO란 이유만으로, 이거는 르노와 닛산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졸라게 높다. 자, 오늘 라인 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5월 15일자로 오피셜로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제 지분 같은 거를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거를 더 못 사게끔 다 뭐 해결을 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오늘 잠깐 시간 벌었을 뿐 앞으로 언제 또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또 네이버와 라인을 상대로 압박할지 모른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전락에 높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 이 AI 개발이라던가 안보 이슈를 가지고 들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라인에 대한 어떤 그 욕심, 일본이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일본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AI 그런 거를 개발하고 이제 그러려면은 라인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일본 정부가. 제 생각에 포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은 1차전일 뿐이고 2차, 3차, 4차전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 자,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예요. 끝! 인생동반 좋기 반니 성형외과 주식회사 새벽그룹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 김도우 고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XX129XX 잘매 갱다 탁성 시오필 최영인 정진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마차슬리 로제 길병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